비타민 C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근거도 돼줬어요. 그럼 지금 섭취를 안 하고 계세요? 네, 끊었습니다. 오. 근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유가 안 맞구나. 그래서 오트밀크로 바꿔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저도 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GMO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관성이 없다. 반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쌤 필라테스의 한림쌤입니다. 저는 웬디 필라테스의 영주쌤입니다. 저는 리에브 필라테스의 현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노화 공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노화를 우리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저희가 다짐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네, 맞아요. 왜 우울하게 이거는 꼭 내가 지켜보겠다, 할 수 있겠다. 두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죠. 네, 저는 그러니까 빼주셔야 되고 맞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과 일주기 리듬을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간헐적 단식은 잘 지키고 있고 오. 일주기 리듬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멜라토닌에 되게 영감을 받아서 꼭 그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을 내려받겠다. 그건 정말 진짜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만 식단이 어려웠던 건 아니죠? 저도 해봤는데 어려운 거 많았어요. 그쵸? 네. 아, 네.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저번 시간에는 노화 전반적인 걸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저속 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에 토대를 두고 저희가 조금 더 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직업이 다 힘들겠지만 저희 직업 자체가 이런 식사법을 지키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죠? 사실- 핑계 아닌가요? 아, 핑계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네. 집밥 챌린지 해봤고요. 네. 채식 챌린지도 해보고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 이유가 다 있죠. 오케이. 네네. 그리고 체질에 맞는 식사 이것까지 해봤거든요. 네. 그 실패를 한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필라테스 네. 강사라는 직업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실패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근무 시간, 수업 시간에 대한 게 너무 컸어요. 왜냐면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깨어있을 때 먹고 소화를 시키고 자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보통 10시 반 정도까지는 저녁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먹으면 그 시간 자체를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은 선생님 언제 식사하시냐, 위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대면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감정 소모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이렇게 쓰이고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위도 많이 쪼이게 되고 또 퇴근이 늦다 보니까 좀 뭐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모든 스트레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식욕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퇴근하고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사 먹고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이제 호르몬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또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센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집밥 챌린지나 이런 게 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전 도시락을 싸갔어요. 막상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게 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공강이 오래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좀 텀이 짧으면 안 먹게 되다 보니까 또 나가서 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식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 일단 좀 희망적인 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을 읽었더니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다르게 조금 실천하기 쉬운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좀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저속노화 식단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려야겠네요. 저속노화 식단이 뭔가요? 인지 기능이 강화되고 치매 위험에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법으로 지중해식 식단법하고 대시 식사법을 같이 섞어놓은 식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유현 교수님이 직접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속노화 식단 자체의 의미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적용할 수 있나를 조금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좀 훑어보자면 베리류, 푸른잎 채소 이런 거 섭취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이런 거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더하기, 뭘 좋은 걸 더 먹느냐 말고 빼라. 마이너스. 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자,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 좀 발견한 거 있었나요? 영양제요. 이렇게 비타민 C 같은 건
꼭 제가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꾸준히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꼭 비타민C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근거도 돼줬어요. 그럼 지금 섭취를 안 하고 계세요? 네, 끊었습니다. 오. 근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의무감에 먹었던 건데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거든요. 선생님은요? 저도 항상 약간 감기 기운 좀 있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되게 과하게 많이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득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또 그런 영양제보다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저는 일단 얼마 전에 영상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빵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호밀빵, 그중에 러시아식 호밀빵은 괜찮다 라고 가지고 제가 바로 검색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 첫 번째, 러시아식 호밀빵을 시키려고 하니 배송비를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빵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밀빵 맛있었다.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니까 저에게 이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매일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호밀빵 사다 놓고 먹으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약간 디저트류로 먹으면은 그걸로만 이걸 충족시키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희망이 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든. 근데 저희가 아까 지키기 쉬운 것들 말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잠깐 같아요. 그러면은 희망적인 거 다시 찾아볼게요. 하나 또 생각났어요. 네네. 일반 우유 대신 두유 마시기. 탄소 배출을 비교한 게 있어요. 콩이 1이라고 치면 우유는 3이고 생선 닭고기는 6이고 돼지고기 12, 소고기 30인 게 있었거든요. 우유 대신 두유. 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지만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야채 먹는 거였거든요. 야채 손질 너무 싫어하고 야채 소분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냉동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가공식이니까 안 좋으려나?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냉동 야채가 영양소가 잘 보존된다고 나쁘지 않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매 끼니 야채 섭취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 냉동 야채를 사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스리라차에 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 신선한 상태에서 급속 냉동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냉동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이런 거 사다 놓고 먹으면서도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맛으로 먹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더 내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비타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교수님이 효과 없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었거든요. 그럼 너는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 왜 먹어? 라고 하면 저는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혹자는 그럼 플라시보란 걸 알았으면은 왜 바보같이 그걸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어렸을 때 깨달았거든요. 나는 그게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비타민 나한테 효과 있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약간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먹었던 게 컸어요. 근데 사실상 그런 냉동 채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좋은 걸 먹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냉동이니까 효과가 없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이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 거의 똑같아 라는 걸 알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뭐야? 식사 중에 물 먹으면 아. 소화 안 된다. 맞아. 저 맨날 먹거든요. 되게 위로됐어요. 맞아. 네. 계속 마실 거야. 참잖아요 보통 그거 물 안 먹으려고. 맞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밥 먹을 때 물 먹어서 소화효소가 희석될 만큼 그렇지 않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물의 양은 그런 식으로 소화나 흡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콩류 섞인 밥을 먹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백미보다. 저는 사실 어머니가 이미 콩을 많이 섞어서 아. 밥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것도 지킬 수 있구나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간헐적 단식. 네, 그거는 꾸준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규칙적 운동도 우리. 규칙적 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어느 거요? 거꾸로 식사법.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식을 먼저 하는데 탄수화물 순으로. 아니, 저는 야채 많이 먹어요. 그래요. 근데 제 간헐적 단식을 딱 깨잖아요. 딱 깨면서 제일 맛있는 걸 주고 싶어요, 저한테. 그때 그래도 한 번만 야채 먼저 먹어줘요. 제발. 그때 한 번만. 저는 일단 간헐적 단식을 딱 깨면 첫 입에 넣는 게 유산균이랑 양배추즙. 양배추즙. 네, 그 다음에 이제 치킨을 바로 넣거든요. 오케이. 양배추즙에 양배추. 야채. 먼저 먹네요. 네. 오케이, 좋아요. 됐다. 됐다. 그럼 선생님이랑 저랑 해요. 네네네. 안 하신대요. 아니 근데 그 즙
맞아요. 얘기가 남아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죠. 원래 즙 같은 거 드시나요? 전 잘 안 먹어요. 전 전에 샐러리즙 마셨어요. 왜요? 왜 샐러리를 드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제가 스스로 느꼈거든요. 진짜 내가 염증이 들끓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염증에 샐러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광고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먹어봤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사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독 주스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독 주스는 당근, 사과, 비트 이런 거 갈아 만든 주스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런 샐러리 갈아 만든 주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몸에 독소라는 게 뭔가가 의학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소가 뭔지 모르니 해독이라는 거의 효과도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양배추즙도 플라스틱인가요? 그럴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양배추즙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위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네. 공복이 길어서 그때 저도 양배추즙 달고 살았는데 양배추즙을 딱 넣으면 여기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위가 순식간에? 그래요? 이거 제가 더 선생님 골라시고 아파서 먹었고 선생님이 저보다 강력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쓸인데 딱 넣을 때 여기가 따끈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구나. 저는 애초부터 마시는 것보다 씹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 듣고 살았어가지고 아. 아니 근데 양배추를 매일 씹어 드시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그럴 안 먹는 바에 거보다 먹는 게 낫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네, 물론 당연히 양배추를 씹어 먹는 게 좋은 거는 알고 있다. 근데 매일 씹어 먹지 않을 거면은 나는 양배추를 즙으로 섭취하겠다가 제 의견입니다. 저는 라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흰 우유를.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가 안 맞구나. 그래서 오트밀크로 바꿔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귀리를 씹어 먹어야 좋은데 아. 귀리 우유니까 걔를 바꿔서 먹는 게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그것도 어쨌든 탄수화물이니까 이렇게 그쵸. 잘게 쪼개놨을 때 흡수율이 높아서 혈당이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있는 두유로 바꿔서 먹어보자.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 근데 두유에 뭔가 엄청 큰 단점이 있었는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유전자 변형 맞아, 두유이기 맞아. 때문에 GMO. 맞다. 그게 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나 뭔가 맞아, 그런 맞아. 것을 교란할 수 있어서 저도 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GMO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관성이 없다. 반전에 네. 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괜찮다. 제가 또 서리태 검은콩 두유 먹고 있거든요. 또 이따 공유해드릴게요. 네.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거에 대한 뭔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어서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상황에서 참고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음주를 하잖아요. 아, 그 음주의 해독 방법 보통 한 잔씩만 마시지만 가끔은 왜 와인 한 병 사가지고 먹고 싶다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편의점에 파는 그런 숙취 해소제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먹고 술을 마셔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 그런 숙취 해소 보조제나 꿀물 이런 게 알코올 분해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숙취해소제 맨날 먹었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다 또 플라시보인 것 플라시보였나? 같아요. 진짜로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은 건 많이 완화되던데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에서도 꿀물이나 보조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되게 본 기억이 많거든요. 좀 자주 찾아봤는데. 술 진심이시군요. 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숙취에 되게 약해요. 술 마시면 바로 머리가 아픈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또 한 잔만 마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쌤이 더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레드와인 한 잔은 좋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럼 여기에 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지킬 수 있죠, 그 정도는. 진짜 자야 깨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먹어봐야 저는 안 깨고 그럼 앞으로 숙취 해소제를 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오. 저도 술에 약해서 근데 확실히 다름을 느꼈어요, 저는. 그 뭐 한 병 이 정도는 안 마셔요. 세다. 아, 좀 셉니다. 아. 그래서 특별한 날에 과음을 할 것 같다. 할 때는 섭취하는데 그때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적게 마셨을 때와 비슷한 컨디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효과 없다는데 앞으로 마실 겁니까? 오, 마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네. 그냥 숙취 해소제 먹는 걸로. 선택적으로 하는 걸로. 플라시보가 강한 사람들이었다. 너무 여기가 띵할 때 스타벅스 바닐라 라떼가 되게 괜찮아져요. 꼭 스타벅스 바닐라 라떼.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저는 사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20대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아이스크림? 술 마셔서 뭐 그런 거 아이스크림 저 햄버거 햄버거 먹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크림빵 먹는 사람도 많고 느끼하게 잘 맞아. 풀리는 네. 사람들. 다 자기께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당구 섭취하지 말라. 하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단 거 원래 안 좋아해요. 전 좋아요. 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붉은 고기 섭취 줄이기. 아. 너 전 요새 좀 약간 회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요. 아. 회가 맛있는 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능. 방어 가능. 네. 방어 가능. 방어 굵은 거 아닌가? 네? 아, 육류가 아니니까. 오케이. 패스트푸드 멀리하기. 넵. 안 돼요, 저도. 저는 좀 도전해 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막 온전히 패스트푸드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배달 음식 저 이번에 3일 연속 먹었잖아요. 배달 음식 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귀여워. 아니, 저는 일단 배달 음식으로만 먹기 때문에 빠를게요. 오케이 좋아요. 전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요리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는 게 싫어요. 네, 저는 요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아. 있는데 확실히 요리를 하면은 만드는 과정을 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식욕을 많이 줄일 수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던데요? 어허? 가족들 거 다 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내 것만 하고. 1인용과 3인용의 차이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좀 지쳐요. 그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엄마가 안 먹는다고 하는 거고. 너 먼저 먹어. 맞아, 이러면서. 조금 간도 보고 좀 벌써 먹기 전부터 약간 질리나 봐. 아, 제일 딴적인 얘가 그거잖아요. 전 부치고 나서 전 부친 사람 아무도 안 먹잖아요. 맞아요. 김장하고 나서 김치 안 먹는 거. 맞아. 다 그냥 수육만 차려주고. 자, 그럼 시도해볼 거 있나요? 저는 이 책에 나와있던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찾았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브로콜리 볶음. 저는 브로콜리를 워낙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두부 볶음 김치.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좋아요. 술이 껴있어야죠. 이건 한 잔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꼴리가. 그렇죠. 아. 떠올라요. 막걸리 싶다. 오이소박이. 네,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도토리묵.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이거 찾아 먹어요. 배민으로도 많이 시켜 먹어요. 진짜요? 네. 배민으로 와요? 많죠. 묵 파는 데 많아요. 저는 우와.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일단 묵사발. 근데 배달하는 데가 그런 식당이 많아요? 당연하죠. 아 근데 이거는 거주지의 차이죠.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시골살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5호선 아닌가요? 연어 스테이크 좋아해요. 좋아해요. 뒤에 나오는 요리는 네. 진짜 맞아요. 흔한 요리책 같이 해놨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간이기 때문에 맞아.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여기서 목만 먹어줄 수 있다. 여기서 하는 건 간지럽다. 정말 최소한의 간이라서 거의 아이 유아식일 거예요. 이름만 보고 갈비찜 좋아. 그러면은 아까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필라테스 강사들은 이런 이유로 지키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좀 희망을 찾자 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희망이 뭐예요? 저 되도록 호밀빵 샌드위치를 그래도 배달로 시켜 먹으려고 하고 포케. 근데 요즘 뭐 메밀 포케, 현미 포케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어를 선택한다든지 두부를 선택한다든지 버섯 이렇게 조금 대체해서 많이 시켜 먹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매 끼니 야채 섭취를 노력하고 그리고 식후에 바로 좀 움직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거꾸로 식사법, 규칙적 운동 이건 뭐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호밀빵 샌드위치를 시켜 먹을게요. 오, 근데 우리 그거만- 너무 응원한다. 근데 그거랑 콜드 파스타랑 같이 시켜도 되죠? 근데 일단 야채 있고 그쵸? 단백질 있으니까 네. 박수, 박수.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어서 시니어 필라테스, 시니어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